이제 이민자 가족 얘기잖아요. 네, 좀 긴장되시나 봐요.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아, 오늘 오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배우지.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신 최고의 배우 윤여정 선생님.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인 산실이는 복도 만치의 김초희 감독님. 두 분이 엄청 친하다고 전부터 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윤여정 선생님이 좀 좋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김초희 감독님 내 칭찬을 엄청 하셨을 테니까. 이게 윤여정 선생님이 호스트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 해냈어. 내 덕분. 그래. 내 덕분이지. 오셨어? 같이 오셨나?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또 일찍 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또 카페에서 쓴다고 빨리 오라 그래갖고 아. 얘한테 꼼짝 못해요. 예. 선생님 앉으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예. 영광. 아유, 김초희가 뭐 하도 선전을 해가. 자, 여러분 오늘 모신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가 사랑하는 분이요. 벌써 이분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윤여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이 아카데미 얘기만 두드레긴 한데. 그러면 아카데미 편집해. 편집하고 그런 윤여정 선생님의 영혼의 단짝 산실이는 복도 마치의 김초희 감독님 모셨습니다. 영혼의 단짝이라니. 또 무슨 두 분은 뭐 찬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 못 견뎌해요. 못 들어. 그런 분은 오글거려서. 맞는 것 같아요. 오글오글거리는 거는 못 별로 안 들겠어, 좋아. 진짜. 선생님,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던 아, 예. 항준이 감독님이신데 항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고 예. 네. 무해한 감독님이어서 좋아합니다. 좀 더 알면 해로울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시면은 네. 제일 좋더라고.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네. 그리고 귀엽잖아요. 사람이 귀여우면 오래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이 마음대로. 네. 나는 한 번 봤어요. 유튜브를 장항준 감독께서 하시는 거를 예. 친구들하고 하는. 김장장 TV. 네네네네 그거 봤어요. 봤고. 저는 윤현 선생님 전에 무슨 영화 시사회 때 맞아요. 내가 들어갔는데 장항준 감독께서 앞줄에 계신가 봐. 근데 뒤로 보면서 인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송은이 씨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내 기억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오셔서 얘기했어. 응. 네 이상형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나한테 이상형이 많아. 인사하더라. 난 인사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너무 체크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네요 그때 제가. 그럼요. 찍힐 뻔했네. 근데 선생님은 젊었을 때 안경을 안 끼고 다녀서 안 보여서 인사를 안 해서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쫓겨났어요. 텔레비 공채 탤런트를 보였는데 인사를 너무 안 한다. 그때는 좀 이뻐 보이려고 눈이 좀 커 보이려고 안경이 그때는 이런 이 압축 렌즈. 압축 렌즈가 없었고 뺑뺑뺑뺑 제가 눈이 무지 나쁘거든요. 막 두꺼우니까 네. 좀 예뻐 보이려고 안 쓰고 다녔어요. 70년대잖아요 그때. 60 몇 년도에 TBC 들어갔어요. 네. 대학교 1학년인가 와. 그때요. 2기예요, 선생님이? 3기. 삼기. 와. 저 하나 살아남았어. 3기에서? 아무도 아무도 없어져. 이게 연세 70대, 80대 연기자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참 기특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두 분의 그 오랜 우정 얘기는 제가 잘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이 현장에서요. 하하하라는 영화에서 처음 뵀어요. 네. 네. 나를 너무 이상한 후진 여관에다가
집어넣어 놔갖고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거미줄이 막. 근데 내가 그건 좀 심한데? 이제 돈이 제작비가 너무 적었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모텔에서 다 배우분들을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모셨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모텔에서 재웠다 그래. 아니 근데 그때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안 나타나야겠다. 선생님한테 궁둥이만 보이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진짜 궁둥이만 보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작품을 하는데 응. 그때는 그래도 펜션이었기 때문에 화나잖아. 일단 거미줄은 없더라고.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요. 진짜. 펜션이면 뭐 간단한 거 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 배우 생활 하셔가지고 바깥에 밥을 너무 못 드시더라고요. 질렸대요, 쌤이.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반찬을 싸갖고 갔죠. 밥만 식당에서 얻어먹고 내가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근데 얘가 또 그런데 너무 특이한 거가 밥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그 펜션에서. 그래서 쌀을 씻더라고. 또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앞모습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또 그러면서 또 그러고 앉았어 또. 스상님 제가 이래봬도 파리 1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파리 1대학 나온 애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그래서 밥 해주겠어. 전 그거 진짜 농담이었거든요.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쌤이 그 말이 좀 재밌었나 봐요. 무슨 영화 속 대사 같지 않아? 희한한 캐릭터가 날 좀 예뻐해줘라. 생색을 내더라고. 저도 솔직히 제가 뭐 파리 1대학 나왔으면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외국 갔다 오면은 미리 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침대가 있으니까 자면서 내가 김치 콩나물국을 좋아해요. 외국 갔다 오면 또 속이 왜 그렇잖아요. 그쵸. 그걸 얼큰하게 먹고 싶지. 그 김치국 끼려주러 왔다고 와 있어요. 그래서 뭉클하게를 몇 번 했죠.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초이는 딸보다 딸 같아. 내 김치 콩나물국도 끼리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또 같이 사셨잖아요. 한 2년 사셨다 그랬나? 그때? 보자. 저도 안 꼽아봤는데 안 꼽아봤어요. 우리 꼽아보자고요, 선생님. 그것만이 내 세상 전일 거야. 아마 그때쯤일 거야. 네. 대사 연습하느라고. 그러니까 사투리 연습하느라고. 17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년 조금 넘게. 사투리 때문에 감독님 같이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얘네 집이 너무 멀고 진짜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면 한 2시간 걸리더라고. 버스를 맨날 잘못하는 애 너무 이상한 애 아니에요? 저 한 번에 버스를 제대로 탄 적이 없어요. 내가 자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됐어요. 일도 많이 당해 아무튼 늙으니까. 그래서 얘가 나를 이제 보호자처럼 있어준 거죠. 왜냐면 내 아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뭐 죽느냐 사느냐 뭐 72시간 후에 결정난다 뭐 이럴 때였으니까 뭐 제가 제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얘가 있어주니까 너무도 고마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절친의 탄생은 시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고난의 시기에 그렇지. 내 옆에 누가 있었나. 얘한테 많이 의지했죠. 근데 얼마나 얘도 나도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내 아들이 깨어났다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의사가 회진 도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3시, 4시. 그때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얘는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데 네 수상님 그래 갑자기 나 부르지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네. 생각에 내가 초이야 그러는 줄 들렸대. 그게 불안해서 자는 거지. 선생님이 자기를 부를까. 근데 그날은 내가 깨났다고 들었었어요. 얘를 부르는 거야. 아래층에다 대고 초이야 근데 못 들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못 들어서 내가 내려왔어요. 초이야.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깨났대 그랬는데 우리 둘이서 막 서로 안으려고 그러는데 안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하고 나하고 둘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 하. 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감동적이긴 한데 안 돼. 아니 그게 안 되더라고. 약간 이거는 스트레칭 할 때 둘이 너무 이상했어 우리도 나중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터치를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
비비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너무 안 맞는다 얘 우리랑. 아니요. 봐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센스가 있으셔서. 근데 저는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 이렇게 셋이 있고 우리 장모님 같이 사는데 제가 제일 그런 스킨십도 좋아하고 그나마 우리 장모님이랑 좀 그게 맞아요. 장모님하고 스킨십 하셔요. 오늘도 나올 때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사위 내 아들 같은 사위 우리 장서방 몸 조심해 잘 다녀와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너무 화기알랄하다.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또. 부인은 어떠세요? 저희 와이프는 좀 그런 거를 아주 닭살스러워하는. 어머 그 사람 만나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결론. 내가 뭐 써달라고 만나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아유. 선생님 사실은 이번에 선생님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선생님 뵀는데 빠친코를 안 보고 오면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며칠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빠친코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파친코는요. 파친코를 내가 소설을 너무 잘 읽었어요. 먼저 소설을 보셨어요? 네네네. 너무 잘 읽었고 상태에서 미국에서 오디션을 보자고 그 선자 늙은 선자 역할을 아니 없는 놈일수록 또 자존심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못 보겠다 오디션은. 여기서는 네 오디션에 내가 떨어진 사람으로 돼 있으면 내 50년 커리어를 내가 이거 그렇지. 하나로 망칠 수 없으니까 못 보겠다. 근데 난 이 역할을 너무 하고 싶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네. 네. 근데 선생님이 어느 역할이 하고 싶다라는 게 거의 없어요. 없었어. 처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초희야 나는 이거를 하면 잘할 것 같아. 우리 증조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렇지. 왜냐면 선생님이 살아온 시절이 있는 거니까. 나 이상 표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가. 이 한국 여인의 이 굴곡진 삶을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또 오디션을 안 보면 안 된다 그래갖고 나 그거 못한다 그러고 갖다 버렸어요. 진짜? 초희한테 내가 나 드디어 이제 포기하고 갖다 버렸다 대본을 그랬더니 얘가 또 이래. 스상님은 헐리우드를 넘어뛴 거야. 가볍게 능갔어. 가볍게 능갔다. 넘갔어. 내가 너무 멋지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쌤이 돌아가시면 내가 묘비에 써줄게. 기억나죠? 헐리우드를 넘갔다. 와.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묘비에다가 9월 30일 윤여정 가뿐하게 헐리우드를 능갔다. 내가 그렇게 써줄게. 두 분이 왜 친하신지 알겠네. 진짜 얘기. 두 분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한편으로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이상해요. 그 이상함이 되게 좀 매력적인. 그래서 거예요. 저는 재밌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네. 아니 그래서 넘갔잖아요. 넘갔는데 9월 30일. 다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들었나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선생님을 원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와. 한 번도 딴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 그러면 또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묘비에는 딴 거 많이 쓰면 되니까. 네. 제가 사실 그 빠친코를 제일 최근에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드라마인지 몰랐어요. 일본에 버려졌던 사람들의 관점 이런 것들을 막 보는데 제가 원래 잘 안 우는데 약간 눈물이 맺힐 것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자가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그리고 바닷가로 막 뛰쳐나와요. 비 오는 바닷가에. 네, 기억나. 막 뛰쳐나왔는데 회환과 기쁨 막 이런 게 막 뒤범벅이 된 그 감동 자체가 느껴지는 거야. 네, 그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막 비를 뿌리면서 하는데 이게 또 석양을 잡는다고 그 원씬 원테이크 아니면 못해요. 그렇죠. 그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나도 연기 계획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름 네. 기쁨과 아버지에 대한 맞아. 사랑과 아버지 내가 왔어 그러는 걸 다 계획은 했는데 이게 모래가 막 들어가는 거야. 빠져요. 막 빠지는데 고꾸라지겠더라고. 고꾸라지면 끝나는 거거든. 네. 이씬 못 찍는 거고. 그렇지. 못 찍으면 난 광선이 제일 그나마 싫은 있는데. 거가 내일 또 나와야 된다는 거. 난 이걸 해내야 된다. 오케이. 이를 악물고 들어가갖고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걸 여기에 빠지면 내가 고꾸라지면 나는 이제 내일 다시 찍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제가 느낀 감정이랑 굉장히 파니하게 다른 감정인데. 그런 것만 생각나지 배우는 뭐. 그래도 아니, 그래서- 거기서 울었다니 그렇지. 잘 된 거죠.
여기서 그냥 잘 쓴 거지. 그냥. 딱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 그게 그 순간에 비가 왔었어야 돼.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그 감정이 그리고 밝으면 안 돼. 깜깜해도 안 되고 왜냐면 바다가 보여야 되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의 좋은 선택이었고 선생님 짜증이 나셨겠지만 선생님이 코로나의 좋은 선택이죠. 너무 좋은 감정을 내가 느꼈어. 선생님이 그 배우가 누구요? 무슨 정인지 그게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하죠. 아 그래 역시 감독이다. 아, 최근에 이렇게 잘하는 배우를 못 봤어. 미나도 잘했어. 걔 잘했어요. 미나 잘했어. 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미나도 이제 불렀어 내가. 너 너무 잘했다. 아, 뭐라 하죠? 진심 같게 느껴지는 캐릭터? 그리고 내가 하나 느낀 거는 우리는 캐스팅에 돈을 다 쓰잖아요. 배우. 네. 이 사람들은 배우나 작가한테보다는 이 씬에 여기에다 실제 제작비를. 네, 그거를 써요. 그거는 굉장히 배울 점이 그건 저도 좋은 괜찮은데요? 배우한테 음.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거 저한테는 좋은데. 점이에요. 모든 게 경험이다. 배우는 다 오디션 봐갖고 아. 쓰는 거죠. 애플 그 뭐지 파친코는 그러면서 찍고 있는데 밴쿠버에서 찍었나 처음에 그런데 그때 막 미나리가 무슨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그러면서 날 보러 이제 그제 뭐 서서히 이제 이제 막 그 찍고 순간이 있는 오고. 도중인데 뭐 네. 캠페이닝을 해야 된다는 무슨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줌으로. 엄청 그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든. 거의 울 뻔했어요. 제가 그 미나리 수상하실 때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아카데미는 막 윤여정 그리고 선생님이 예상했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막 감격해 하시고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얼싸안고 박수해. 그게 안 돼. 예상 못해요. 아카데미가 시청률을 올리는 하나는 응.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상 못한대요. 그래서 그 찐 표정들이 나오는구나. 네. 근데 수상. 내가 두 번째 나는 시상자로 가는 거잖아요. 네. 봉투를 건네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조금 들여다보면 안 될까? 그래. No. Never. 말 안 하고 보고 바지가 혹시 나를 리드하는데 아니야 계속 땀안 돼서 지금 나가기 직전이에요. 내가 야. 아카데미, 오카데미 갈 아우, 거라고는 상관도 생각도 못했어. 아유 그냥 무슨 김초희 감독님하고 윤여정 선생님이 작품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선생님이 나이 70에 외계인인데요. 지구에 남자 찾아서 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아니 뭐 나오라니까 나오고 뭐 화관을 쓰고 뭐 어디 수미를 지어주면서 나무를 캐고 뭐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애가 의상하는 애가 선생님은 이 감독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랬더니 네이버에 제가 이런 수제구멍에서 나오는 사진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사진이 있더라고. 얘는 수제구멍이 아니라고 다른 행성에서 내가 오는 거라고 계속 그러지만 웨딩 드레스 입었다. 뭐 정말 그 장면 보고 싶네요. 정말 그 영화 보고 싶다. 나 안 봤어요. 네. 안 보여드린 봤고. 적도 없고 왜냐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산나물 처녀는 어떻게 섭외를? 그냥 사연이 있는데요. 뭐야? 원래는 나 아니었니? 야 재밌어진다. 원래는 선생님이 아니고 드라마가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단편 영화인데 그래서 그 언니 가셔야죠 하고 했는데 그러면 촬영이 며칠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배우가 안 구해지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 안 됐었나 봐요. 저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이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감이 오는 거야. 설마 선생님이? 그때부터 막 몸이 앞으로 가면서 3일이면 돼요. 했더니 그럼 내가 할게. 그때 대본을 선생님이 난 못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색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막 현명한 노인들 나 전혀 현명하지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난 근데 주위에서 나는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만 봐갖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오늘도 또 그런 사람을 보시네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근데 그러면 선생님 너무 좋죠. 선생님 해주시면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냥 그렇지 대본 속으로 이 대본 보면 안 할 건데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나오면 더 웃길 것 같은 거예요.
지구의 남자를 찾아서 왔는데 그게 70세 그렇지. 노처녀다. 응, 노처녀.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평소에 잘 크게 웃질 않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빵 터지지 않는데 김초희 감독님 때문에. 감독님 뭐 영화 단편 찍으신다는데 제목이 뭐예요? 그때 우라카이 하루키라는 거예요. 영화가 웃겨야지 제목이 웃겨서 뭐합니까? 아 일단 제목 제목도 웃기면 중요하지. 반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늘 또 이상한 두 분 모시고 제가 아주 정상적인 스탠다드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 정상적이야. 선생님 이게 또 영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이게 영화 프로그램이에요? 예, 예. 그 추천 영화. 나는 그냥 갓파더 1에서 그냥 끝내기로 했어요. 나한테는 제일 최고의 영화예요. 그건 정말 내가 소설도 봤는데 이 소설을 소설 어떻게 영화를 할까 그랬는데 와 진짜 와 그 방대한 이야기를 영화에 너무 잘 만들어내. 예. 저도 몇십 번 본 것 같아요 선생님. 난 몇 번을 보다가 이제는 안 보는 거가 혹시 내가 늙어갖고 싫어하는 부분이 생겼을까 봐 아까워서 나 그때 그 감성으로 그때 그 느낌으로 갖고 싶어 그래갖고 안 하고 난 일포스티노라는 영화 일포스티노! 너무 좋아해요. 누나 저 너무 좋아요. 네루다 얘기야. 내루다 얘기야. 무지랭이 우편 배달부와 나 진짜 시인이잖아요. 그 시인이 망명을 해서 와서 막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나는 선생님이 선생님 진짜 제가 이번에는 배역이 없어서 그렇지만 살아있으면 할게요. 아야 만약에 스케줄 겹치면 저 먼저예요, 선생님. 그렇죠. 당연히 굉장히 인기다 내가. 당연히 김초희 감독님의 그런 추천 영화. 저는 올해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챌린저스예요. 그거 극장 가서 2번 봤고 재밌어요. 선생님 저 쌤한테 완전 재밌다고 대만족하실 거예요. 감정과 이야기와 서사의 이 파도가 계속 치는데 그리고 거기에 젠다이아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정말 인간 콜라겐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이고 막 그렇게 막 너무 탱탱해 사람이.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은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제 호가 봉변윤 선생입니다. 봉변당한다고. 봉변당한다고. 늘 봉변당한다고. 매 순간 영화 같아요 나는 지금. 김초희 감독님. 저는 손석희 아나운서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니 뭐 이상형이에요. 그죠. 그분을 여기 단골이신가 봐요. 이 손석희 식당에. 감독님이. 그래서 여기 창가에 그 부인하고. 부인분하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아는 척은 못했어요. 그냥 멀찌감치서 보고 너무 좋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버스 바깥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자주 본다 이러고 상갓집을 갔어요. 근데 상갓집에 또 오신 거예요? 상갓집에 제 등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막 한 달에 3번을 본 거잖아요. 3번 보고 절친이야. 한 달에 3번.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만 내 운명이라는 너는 내 운명이 아니고 나만 내 운명. 내 운명이라는 진짜 우라카이 하루키 같은 얘기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는 내가 나온 방송을 안 보거든 못 봐. 그 손석희 씨 시간에 나가게 돼서 난 못 보니까 초희야 네가 좀 보고 내가 어떻게 했나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시사님 알잖아 내가 석희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 나 그거만 보느라고 나 순상이 못 봤어요. 석희 오빠 어째 질문을 그래 잘하는 난 그거 보느라고 못 봤어 이런 애입니다. 너무 어떤 분인지 잘 알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쭙고 싶어서 영화 감독 김초희에게 윤여정 배우는 어떤 배우입니까? 일단 배우로서는 진짜 너무 존경하고요, 선생님. 끝까지 오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선생님도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살면서 그래도 지금껏 계속 이 일을 한다는 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 그럼요. 그리고 진짜. 성실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그러면 윤여정 선생님이 보시기에 김초희 감독은 어떤 감독입니까? 두 번. 걸작을 그죠. 만드셨잖아요. 두 분이.
저는 진짜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또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구나. 어머 기분 좋네. 영화 너무 좋았어. 선생님 욕하셔도 돼요. 칭찬 들으려니까 오그라지서 제가 오그라지지. 못 알아듣겠어요. 술이 좀 됐잖아 네. 내가. 그럼 일심이 후해지거든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예, 그렇죠. 네. 윤여정 선생님 요즘에 제 동료 감독들한테 하는데 30억 부른대요. 그래서 내가 윤여정 선생님이요? 내가? 30억. 30억을. 30억을 부르는데. 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그냥 시바이 한번 쳐봤습니다. 뭐야. 별꼴이야. 사실 그거는 뭐 작품의 애정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 세대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보이거든. 어떻게 보일까? 걔들이 조그만 애들이 뭘 알아? 남들 알던데? 자, 시청자 여러분, 파친코 2 진짜 제가 강추. 나도 보면서 잘 만들었구나. 맞아, 얘가 진짜 그래서.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오늘 선생님이 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나는 날 보러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그래서 내가 야단났네. 그 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잘 어떻게 멋있게 입고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건 요새 또 존경합니다. 내가 환장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나를 막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얘기를 잘못하면 그 신화가 깨질 것 같아. 무슨 신화가 있는데? 아니 무해하고. 그치 네가 만든 신화. 부담감이라는 건 알지.